안녕하세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뉴욕과 토론토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한국에서의 상속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전에 해결했던 뉴욕 의뢰인분의 사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교민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완전히 빼앗긴 상속권을 침탈당한 사례라서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분개할 만한 그런 사건인데요. 어쨌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관계를 본다면 스토리가 조금 있는 사례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헤어지시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살기로 하고 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살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셨던 사례이고, 어머니의 언니가 계신 미국의 그 뉴저지에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으니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서는 연락이 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고 또 누나와 이 남동생 나이 차도 좀 상당히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가 있다든지 딸이 엄마를 찾는다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 등이 사실 이제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면접 교섭이나 이런 게 사실상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졌던 그런 사례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크게 연락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사례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너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그래도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고 또 딸도 어머니와 가끔씩 안부라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뉴저지에 계셨던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가 사망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린 이후에 그런 연락 이후에 또 연락이 뜸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서류나 이런 거를 몇 가지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느닷없이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아버지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찍혀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깜짝 놀랐죠.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그때 아버지하고 연락한 이후에, 물론 그 뒤에 몇 년간 아버지랑 연락은 없었지만 최근에 한국에 갈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연락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다가 막상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기초로 몇 가지 더 서류 조사를 해보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신 것 자체가 한 5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들 입장에서 예전에 그 아버지하고 거주하던 그런 집들이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됐나, 이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그 미국에 살고 계셨던 이제 외가 쪽 친척분들한테 그런 거 한번 알아봐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나도 사망한 사실을 몰랐고 아버지가 어떤 재산이 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저희가 상담을 받았고, 어쨌든 의뢰인의 사안을 접한 다음에 의뢰인이 아무것도 어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어떤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아마 해봐야 할 것인데, 사실 이게 사망하시고 몇 년간 연락이 없었다는 거는 만약에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고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상속 처리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미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아니면은 유언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아들한테까지 연락할 필요 없으니 이제 시간이 몇 년간 흐른 게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럼 재산이 뭐가 있는가, 어쨌든 사망 당시에는 남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그렇다면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 아들은 어디에 아버지가 거주했는지는 아는데 명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했던 집이나 이런 주소도 파악하고 보유했던 부동산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재산이 어떻게 소유권 이전됐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려서, 어쨌든 의뢰인이 미국에서 일정한 서류에 위임장이나 이런 걸 보내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안내드린 방법에 따라 공증하고 아포스티 인증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지방세 납부 내역이나 이런 걸로 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있던 부동산의 주소를 파악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 주소를 파악을 해서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는데 되게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소를 파악을 해서 등기부를 떼보니 서울에 있는 모 구에 이제 모 동에 있는 10억 하는 어쨌든 부동산이었는데 등기가 상속으로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일자에. 근데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망일자 이후에 상속이라고 찍힌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상의 원인 자체가 상속으로 됐다는 거는 이제 법정 상속인데, 아니 법정 상속은 뻔히 상속인이 2명인데 아버지의 모든 서류상에 본다면은 자녀는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됐다는 거는 법정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2명 이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딸 단독명의로 이전이 됐는가? 그렇다면은 유언에 따르면 유증을 원인으로 딱 등기부상에 찍혀야 하는데 유증이라고 찍혀 있지도 않았고요.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다면은 딸 단독 명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로 이제 등기 원인이 기재가 되는데, 그건 어쨌든 그냥 상속으로 기재된 건 법정 상속,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거, 이걸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누나 단독명의로 등기가 됐는가라는 부분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의뢰인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드리고 되게 이상하다, 우리가 받은 서류상에 본다면 어쨌든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아들이를 배제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 근데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또 예상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이거는 상속권이 침해당했다, 이제서야 알게 됐다, 그러면 상속 회복권을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한이 지나지 않는 기한 내에 바로 상속 회복 청구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누나가 법원에 실종 선고 신고를 해서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서 실종 선고가 돼서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 의뢰인인 아들은 사망으로 간주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에 있는 서류상에 아버지의 서류를 모든 걸 떼면 어쨌든 배우자는 이혼했으니까 나오지 않고 딸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사망으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은 오래전에 어쨌든 뉴욕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걸 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국적 정리도 사실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으로 이민만 가고 뭐 한국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서류를 본다면 또 아들이 사망으로 간주가 되면 아들의 지분은 손자녀나 이렇게 가는데, 뭐 아들의 서류를 뗀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한국에서 뭐 결혼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걸 전혀 신고한 적이 없어서 손자녀를 낳아서 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가족관계는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돼서 딸 단독 명의로 법정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아들한테 연락을 아예 못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수소문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아들이 멀리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삼촌과 막내 삼촌이 또 같이 이메일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고, 실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딸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딸은 아들한테 알리지 않고 아들을 배제하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방안을 생각한 것이 실종 선고였고, 실제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출입국 기록이나 한국에서 뭐 핸드폰을 뭐 만들었던 내역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실종 선고가 되는 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상속 회복 청구를 제기를 해서 실종 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실종 선고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종 선고 이제 취소 신청을 가정법원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다, 지금 미국에.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서류 등이 있겠죠. 현재 신분증, 직업, 소득 납부 내역, 세금 납부 내역,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증, 모든 것 등을 다 뭐 공증도 받고요. 어쨌든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실종 선고 이제 취소 판결을 받았고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으니 법정 상속을 원인으로 딸한테 단독으로 상속된 부동산이 단독으로 승계된 것 자체가 어쨌든 아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상속 회복 청구권은 당연히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들의 상속 회복 청구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2분의 1에 대해서는 딸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이때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어쨌든 딸 입장에서는 이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 이런 거를 어쨌든 상속권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내용대로 상속 침해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법정 상속분을 무사히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이민을 온 이후에 한국과 연관성이 별로 없이 그냥 열심히 미국 이민 생활을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학업이든 생업이든 직장이든 이런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가 나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과의 만약에 출입국 기록이라도 있고 하다못해 대외국민 등록이라도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었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하기 전이든 아니면 한국으로 어쨌든 출입국 기록이라도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사실 실종 선고가 판결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외 재외동포 입장에서 오히려 본인의 학업과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 한국과의 어떤 연관성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침해가 당할 수도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사실 침해가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도 어쨌든 결국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더더욱 어찌 본다면은 한국과의 연관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제부터 아버지가 사망하고 누나가 나를 실종 선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상속 침해를 했다면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된다면 내가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정말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재외동포분에게 이런 실종 선고라는 그것도 특히 의도적으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특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 인용된 이후에 그 딸 입장에서는 이제 기여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족 관계를 본다면 어쨌든 딸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이민을 감으로써 어머니를 뭐 자주 뵙거나 이러지도 못했고요. 아들도 또 반대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거나 이러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족이 단절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여분 심판이나 이런 거에서 딸은 아들을 대단히 비난을 많이 했지만 판사님도 그렇지만 그게 사실 아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선택에 따라서 이민이라는 선택을 한 이후의 삶이 서로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예 부양을 하지 않았느냐 뭐 하냐 이런 불우했던 어떤 가족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거주자분들의 상속권을 침해받는 또 아니면 상속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점을 인정받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이 그런 부분들까지 뭐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불우한 가족 사이 이런 부분들도 상속 재산을 할 때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받았던 사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례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어쨌든 누나도 가족이었고 형제자매인데 연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연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연락을 일부러 안 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를 또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뭐 해외에 계신 분 입장에서 물론 어렸을 때 헤어지고 누나하고 잦은 교류가 있어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다름도 아닌 뭐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든요. 그런 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게 사실 해외 거주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침해를 받을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이 많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사회 상속 상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실제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의 어떤 사례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상속 침해를 당할 수 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이민 생활을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다가 오히려 나한테 침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타 상속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지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